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올봄 들어 가장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방은 퇴근길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밤 한때 나쁨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을 주제로 한 영화와 예능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과학책 역시 독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사이 판매량은 50%나 늘었고 출간된 과학책 종류도 31%나 다양해졌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모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무선 센서와 같은 소자를 작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전력을 얻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사물인터넷 센서 등에 폭넓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올라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져 서울 17도, 대전 19도, 강릉 22도, 광주와 부산 20도 등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올봄 들어 가장 높게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교차도 10도에서 20도까지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영서, 충청권에서 밤의 나쁨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진 포근한 봄 날씨에 제주도에 벌써 벚꽃이 폈습니다. 벚꽃은 점차 내륙으로 확산하면서 서울에서는 내달 3일쯤 개화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진 지난 주말, 제주도 도두동 입구에 하얀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공식적인 개화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벚꽃 개화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개화는 기상청의 관측 표준목을 기준으로 한 개체 중 3송이 이상 꽃이 피었을 때를 공식 개화일로 판정합니다. 제주도 지역의 벚꽃 개화 예상일은 3월 21일로 이번 주 후반. 이번 주 비 소식이 있지만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돼 제주도부터 본격적인 벚꽃 릴레이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남부지방은 3월 22일에서 31일, 중부지방은 3월 31일에서 4월 7일 사이에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겠습니다. 포근한 날씨 탓에 예년보다는 4일에서 7일 정도 일찍 피는 것입니다. 벚꽃 명소별 개화일은 진해 여자천 3월 22일, 하동 쌍계사 3월 23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3월 26일, 청주 무심천변은 4월 1일로 예상됩니다.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서는 4월 3일부터 화사한 벚꽃의 자태를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벚꽃의 절정기는 개화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뒤로 4월 초부터 중순까지 전국 곳곳에서 가장 화려한 봄꽃인 벚꽃의 향연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의 관영 매체가 중국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오늘 한국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미세먼지의 출처를 찾으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또 한국과 나사의 미세먼지 원인 공동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한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을 의심하고 있지만 1차 조사에서는 한국 국내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 나사와 2021년쯤 제2차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사는 임신부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임신부보다 미숙아를 낳을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희대병원 국립암센터 등 공동연구팀은 2010년에서 2013년 170만 건의 출생 기록을 바탕으로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인 미숙아 출산율과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보면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7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보다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미숙아 출산율은 7.4%로 미세먼지 농도가 이보다 낮은 지역의 미숙아 출산율인 4.7%보다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다른 요인을 보정했을 때 미세먼지 농도가 7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보다 높은 곳에 사는 임신부의 미숙아 출산율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여성보다 1.57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신기간 32주 미만의 초미숙아를 낳은 위험은 같은 비교 조건에서 1.97배로 더 큰 차이가 났습니다.
미세먼지가 며칠 간격으로 기승을 부리긴 하지만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 과학도서 한 권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최근 자연과학 분야 도서가 독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룡부터 우주, 유전자까지 책장을 가득 메운 건 모두 과학도서입니다. 과학책만을 파는 전문 서점이란 입소문이 퍼지면서 과학 마니아는 물론 일반 독자의 발길도 심심치 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분야의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과학책 하면 좀 어렵고 딱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많아서 요즘 좀 신경 써서 읽고 있습니다. 주로 전문 서적으로 인식되던 과학도서의 인기는 판매량을 통해 입증됐습니다. 최근 5년 사이 매년 꾸준하게 잘 팔린 도서 분야로 자연과학 분야가 꼽힌 겁니다. 자연과학 분야 도서 판매량은 2014년에 비해 지난해 무려 50%나 늘었습니다. 출간된 책의 종류도 31% 늘어 다채로워졌습니다. 인기의 비결은 과학을 주제로 한 대중매체의 확산입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가 2014년 이후 개봉하면서부터로 보입니다. 2017년부터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과학자들이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독자들에게 좀 더 과학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올해 초 도서 판매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증가하며 흥행이 예견되는 상황. 어려울 것만 같은 편견을 깬 과학도서의 반전 매력이 앞으로도 독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YTN 사이언스가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 생각연구소와 수다학을 각각 책으로 엮어 발간했습니다. 방송에서 다룬 내용 중 30가지의 주제를 엄선해 책으로 엮은 생각연구소는 시험날 귓가에 노래가 맴도는 이유, 중요한 일일수록 꾸물거리게 되는 이유 등 일상에서 경험하는 상황을 심리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특히 단순한 해석에 멈추지 않고 독자가 직접 작성해 적용할 수 있는 활동지와 실천 조항들도 함께 담아냈습니다. 수학머리 공부법은 아이가 수학에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수학 공부법을 상황별, 학년별에 맞춰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또 방송에 출연한 아이들의 수학 학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집 활용법과 오답노트 만들기, 시간 활용법 등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수학 공부법도 책에 담겼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YTN 사이언스는 오늘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지난 2013년 6월 유튜브 채널을 처음 개설한 이후 5년 9개월 만에 구독자 수 18만 81명을 기록했습니다. YTN 사이언스의 페이스북 구독자 수는 지난해 1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소행성 파이톤의 3차원 형상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파이톤의 3차원 모형을 만들고 자전주기나 성분 등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모형을 보면 파이톤은 다이아몬드에 가까운 모양을 띠며 자전주기는 3.604시간이고 표면이 화학적으로 균질합니다. 연구팀은 파이톤이 40년 만에 지구에 가장 근접한 2017년 말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 등 국내외 연구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톤은 일본이 2022년 발사할 예정인 데스티니 플러스 탐사선의 탐사 대상으로 이번 성과는 해당 탐사의 핵심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연구팀은 내다봤습니다. 또 우리나라 미래 소행성 탐사 임무를 기획하는 데도 이번 경험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소음과 진동같이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걷어들여서 센서에 반영구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사물인터넷과 웨어러블 기기 등의 전력 공급원으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고층 빌딩과 다리처럼 접근이 어려운 구조물을 진단할 때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배터리를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해서 안전 문제나 비용 등 걸림돌이 많습니다. 이런 센서를 구동할 때 필요한 전력 공급원은 한 번 설치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일상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모아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진동과 소음 등 구조물 자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대폭 증폭시켜 전기로 만드는 원리입니다. 에너지를 한데 모으는 돋보기 역할을 하는 메타 물질을 적용해서 기존의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보다 22배 높은 전력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수동적으로 한 자리에서 그냥 들어온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해야 했다면 메타 구조를 이용을 해서 능동적으로 좀 더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센서와 같은 소자를 작동시킬 수 있는 밀리와트급 전력을 얻은 건 이 기술이 처음입니다. 진동과 소리 등 기계적 에너지를 활용하는 이 기술은 사물 인터넷 센서 등 다양한 곳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시티의 기반 시설을 신경망처럼 연결해주는 멈추지 않는 센서가 실현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무선 센서라는 것은 웨어러블이나 산업 현장 아주 많은 분야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시장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 분야 세계적 학술지 나노 에너지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물질이 전립선암이 자라는 것을 막는 것으로 동물 실험 결과 확인됐습니다. 일본 가나자와대 의과대학원 연구팀은 커피에 들어있는 카와웰 아세트산염과 카페스톨이 전립선암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인간 전립선암 세포를 이식한 생쥐에게 이 두 가지 성분을 투여하고 11일 동안 관찰했더니 일반 생쥐는 종양이 3.42배 커진 데 비해 두 성분을 섭취한 생쥐의 종양은 1.67배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발견 이면의 메커니즘을 더 연구해야 임상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혈병 발생 위험을 유전자 검사로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은 2016년에서 2017년 골수성 혈액암 환자 129명의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골수성 혈액암 환자의 최대 11.6%에서 다양한 빈혈 혈소판 감소증 등을 일으키는 선천성 돌연변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환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 선천적 유전자 돌연변이인 종작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가족 중 혈액암 환자가 있고 본인에게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됐다면 백혈병 발병 위험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는 향후 개인 맞춤형 진료와 예방을 위한 좋은 검사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의원들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중독되는 현상을 질병의 하나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일간 가디언과 더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젊은 층의 정신건강에 대한 초당적 의원 모임은 왕립보건학회의 지원을 받아 펴낸 보고서에서 하루에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젊은 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정신적 질환 증세를 보일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정부가 소셜미디어 중독을 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게임 장애와 비슷한 정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게임 장애를 국제질병분류 개정판에서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WHO는 컴퓨터 게임 때문에 최소 12개월 동안 개인 생활이나 일터에서 심각한 지장을 보이면 게임 장애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날이 따뜻하고 꽃도 활짝 피는 봄을 반기는 분들이 많지만 반대로 봄이 두려운 분도 있습니다. 바로 봄철 불청객,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인데요. 꽃가루나 황사, 미세먼지와 같은 외부 물질에 대해 면역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오늘 오넷의 사이언스투데이 내몸 보고서 시간에는 봄철의 회방꾼,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